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자의 3요소와 관련 한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형, 모양이 있죠. 모양형. 그 다음에 소리가 있는데 소리 음자고, 그 다음에는 뜻이 있어요. 뜻글자니까 의. 뜻의, 형, 의 이렇게 해서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인자는 사람의 옆모습을 표현한 글자죠. 그래서 음은 인이 되고 뜻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예를 들면 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런데 물론 나무란 뜻도 있지만 또 나무를 가공한 나무도 여기 해당이 되고, 나무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본다고 하는 뜻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나무 목자는 음은 목이고 뜻은 나무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화자. 불화자는 불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는 모양, 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기 위한 모습. 그래서 이것은 음은 화가 되고 뜻은 불이 된다. 불이 된다. 그 다음에 돌석자. 이러한 그 언덕에 돌이 이렇게 삐죽이 나온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음은 석이 되고 뜻은 돌인데, 돌로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고, 또 파생된 뜻은 섬석, 그 다음에 주석석, 지위가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돌석자를 또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의 3요소는 이 부분,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문자에 비해서 유일하게 뜻글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글자를 기초로 해서 또 거기 우리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이름자도 요즘 한자로 장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자로 장명을 하니까 그 뜻풀이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자는 형음의 이 뜻글자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3요소라고는 또 한자가 있는데, 이 3, 그 다음에 요, 소, 이 글자를 가지고 또 확장시키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삼. 이 석삼자는 산까지 3개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산대. 그래서 이걸 석삼이라고 하는데, 이 갖은 자는 이렇게 쓰죠. 갖은 석삼. 물론 참도 됩니다만은 여기 있는 털삼, 이 부분이 석삼자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석삼. 그리고 삼자를 형태소로 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삼재. 삼재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제자는 제주제자예요. 제주제자인데, 이 모습은 땅에서 싹이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 싹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잠재력이 있다 해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제주제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주제자도 마찬가지, 이게 정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제주제. 제주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약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천지인,
하늘 전 땅지 사람인.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 공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천지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삼재라고 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또 삼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관상에서는 이마, 코, 턱 이것을 또 삼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자. 이 덮을 아자 밑에 계집 여자가 들어간 글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료라고도 합니다만은 구한료. 그 다음에 이제 합치다. 뭐 이렇게 요구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쓸 때 이 글자를 쓰는데 구한료, 중요한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덮을 아자를 이게 덮을 부숫자인데 요 부분이 덮을 멱자예요. 덮을 멱. 위에 이렇게 덮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덮었어요. 뭐 밑에는 덮었다 하지 밑에는 가리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또 이렇게 막았어요. 자, 이렇게 된 모습, 이 글자가 이게 덮을 아자인데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에 만약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이게 밤율자입니다. 밤율자인데 우리가 또 이 밤나무를 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밤은 이렇게 그리죠. 밤이 이렇게 있는데 밤을 땅에 흙 속에 묻어두면 봄이 되면 싹이 나요. 근데 싹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먼저 나죠. 우리가 콩나물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는데 싹이 나서 몇 해가 지나면 이제 밤송이가 달려. 밤송이가 달릴 때까지는 이 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이 밤송이가 달리는 것을 그때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 위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패를 만드는 그 나무가 밤나무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해요. 이러한 그 의미도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요자, 구할요자로 들어가는 뭐 또 단어는 많이 있죠. 중요하다. 무거울 중. 그 다음에 거듭중. 또 소중하다고 하는 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프다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중자도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요소라고 해도 또 들어갈 수 있고 요소. 소자는 여기 이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효불급.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이러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또 급하지도 않다. 불급. 급할 급자니까. 그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이게 불효불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요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한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자. 소자는 본디소, 그 다음에 힐소, 흰소자인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가는실 멱자지요. 가는실 멱자에서 윗부분은 이게 작을 요자고, 작다고 하는 작을 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작을 소자예요. 작을 소. 그럼 결과적으로 작은 것이 또 밑에 와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하나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탕소. 그 다음에 흰소. 흰색은 하나의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흰 종이에 글씨를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흰 천에다가 흰 옷감 천에다가 염색을 하든지 뭐 이 도색을 하든지 해가지고 또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흰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흰소, 바탕소. 만약에 소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이 질자도 바탕질 또는 뭐 모탕질 이렇게 되는데 소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요. 소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3요소, 세 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3자로 들어가는 삼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극렬히 더운 그 혹서 기간을 이 혹서, 아주 혹독할 혹자인데 더울서 혹독하게 덥는 그 기간, 더운 기간, 그걸 삼복이라고 해요. 삼복에는 이제 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복이 있는데, 이렇게 써요.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삼복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행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행. 오행설이라고 있는데, 이 오행설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이 만나서 오행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인데, 이 오행설은 그 진나라 때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행설을 주장했어요. 거기 근거해서 우리가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행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움직인다는 건데, 이 5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오행설은 이 5원소에 의해서 이 5가지의 이 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5원소가 이제 뭐냐 하면은, 5원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 그 다음에 불, 나무, 금, 토, 뭐 이런 거죠. 수화목금토. 이것이 오행이 만들어지는 순서예요. 태어나고 이루어지고, 이걸 갖다가 오행의 생성지서라고 하는데, 오행의 생성지서. 그래서 이게 이제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요거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진다 해서 생수라고 해요. 생수. 이 숫자는 이제 셈할 숫자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 이것은 성수라고 해요. 이룰 성. 숫자는 뭐 셈 숫자 같고. 자, 그러면 요 차이가 전부 5가 나죠. 각각 5가 차이가 나는데, 6에서 1을 빼면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오행인데,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고, 나고, 이게 날생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키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고 키우고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을 오행의 이 생성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이렇게 돌아가는 운행지서가 있어요. 운행지서. 운행지서는 이거하고 틀린데, 목화토 금수다. 이렇게 되죠. 목화토 금수. 이것은 오행이 운행되는 것이다. 운행. 운행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오행의 이제 운행지서다. 여기서 이제 상생상극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 삼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원에다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다. 여기는 가운데죠. 가운데인데, 이걸 계절에다가 이제 이걸 대입을 시켜보면은 동쪽이 이제 봄이 되겠죠. 춘. 밑에 남쪽은 따뜻하니까 여름. 춘하.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이다. 서쪽이니까 선을 해요. 그리고 가을이고 북쪽은 추우니까 여기 겨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런데 이 오행설에서 기초해서 이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행을 십간, 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십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십간이라고 해요. 그 하늘이죠, 하늘. 하늘을 열등분해 가지고 이 오행을 이 하늘에 이렇게 십간에다가 배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갑이고 여기 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임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임계. 그리고 이 십간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걸 오행에다가 이제 배당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 제일 위에 여기가 이제 수란 말이에요. 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이고 이쪽이 이 금이고 여기가 토다. 이 가운데 토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운데가. 이 오원소가 같이 움직여서 마지막 단계가 이게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인간이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 삼복하고 이제 관련을 지어 보면은 이 남쪽 이 부분이 이제 여름인데 여름이 극렬해요. 아주 덥기 때문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면 가을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죠. 가을이 여름 기운을 이기고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는데 이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극렬하기 때문에 오다가 지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라. 그래서 이 굴복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엎드릴 복자죠. 엎드릴 복. 굴복한다. 이것이 굴복하는 것은 왜냐? 이 혹서, 삼복, 이 지가 너무 덥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 오려고 하다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더울 때 이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때가 하지죠. 하지. 그럼 하지로부터 여기 이 천간경자가 있는데 삼경일.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을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삼경일이 하지로부터 삼경일이 되는 그날이 초복이고 그 다음에 사경일, 그건 열흘 뒤가 되겠죠. 열흘 뒤에 사경일 되는 날이 중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경일, 이 경일이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경자인데 경하고 신은 이 가을에 해당이 돼요. 가을 기운이 이제 여름이 가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름 기운이 덥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 오려고 하다가 엎드린 것이다. 그게 이제 삼복인데 복인데 굴복이죠. 그리고 그걸 나누어서 초복, 주복, 말복 하는데 이 초복은 삼경일, 하지로부터 삼경일, 그 다음에 중복은 사경일,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경일. 그래서 중복과 말복이 그 간격이 20일이 되면은 또 월복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월복, 넘을 월자 해서 월복이라고 하는데 월복인 경우는 좀 그 해가 좀 덥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 복자는 사람 옆에 요 복자는 사람 옆에 요 개견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 옆에 개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게 그게 엎드릴 복날 뭐 개 끌려간다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이제 나온 거지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삼복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복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이
요걸 합쳐서 혹서기간 또는 삼복지간이라고도 하죠. 삼복지간 이렇게 사이간자. 삼복의 삼복지간 하게 되면은 삼복의 사이, 삼복의 기간이다. 이렇게 삼복지간이라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의 그 3요소와 한자는 다른 문자와 달리 이와 같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좀 힘들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활용하기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자, 요자,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특히 이 삼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가 거기 아울러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의 필순과 거기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